올해 2015년도 그 5월 달까지 평균 7억, 월 매출 7억을 좀 달성했습니다. 저희들 뭐 상상도 못한 그런 결과죠. 그전에는 이제 팔로라든가 그런 애로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소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 우리가 시장적으로도 상당히 이미지나 경쟁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커졌던 거고. 농축산물은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값을 받고 잘 파는 것이 금못지않게 중요하지요.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워낙 커서 몇 해는 큰 수익을 내다가도 1, 2년 새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과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는 모두 손해를 보는데도 중간 유통업자는 여전히 배를 불리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도내에서는 유통체계를 새롭게 갖추고 여기에 공동 마케팅을 더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을 높여가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완주 한우협동조합과 남원시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사례를 통해서 유통과 공동 마케팅의 의미를 취재했습니다. 완주에 사는 박길수 씨 축사에 한우 운송 트럭이 들어옵니다. 긴장한 소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울음소리와 다급한 몸놀림에 축사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소를 떠나보내는 박 씨의 눈빛에도 많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내 손수 자식같이 기른 것을 내버린다는 게 참 마음이 짠해요. 그리고 짐승은 말은 못하지만 표현은 다 저들끼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가 나가면 엄청 많이 슬프게 울고 그런 걸 볼 때는 참 마음이 짠해요. 박 씨가 소를 키운 건 어느덧 30여 년. 몇 해 전부터는 직장인이었던 아들 준영 씨도 들어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부자가 종일 마주하다 보면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의 경험과 아들의 젊음은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3마리 한 번씩 주면 하루에 12kg씩 주는 거요. 그러니까 12kg인데 그거는 딱 보통으로 먹는 거잖아. 아니야. 야, 지금도 살찌 있어갖고 암내가 잘하는데 소는 한 달만은 암소는 공탕 치면 우리가 헛금 먹이는 거야 계속. 박 씨 부자가 기르는 한우는 90여 마리. 하지만 중간 수집상들에게 소를 파는 문전거래를 주로 했던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값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문전거래는 사육농가에 비해 시세에 밝은 수집상이 주도권을 쥐고 소값을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현찰을 주고 그 자리에서 싣고 가다 보니 소값은 등급과도 무관했습니다. 사료값도 많이 밀치면 한 포대에 500원씩 숫자가 많은 거라 500원씩 이자가 뛰어나가게 되면 그냥 금방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이자가 뛰어나가는 통에 꼭 팔 때 되면 팔아야 싸든지 비싸든지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그렇게 했죠. 한우 농가들의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012년 말 완주 한우협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크게 달라졌습니다. 조합은 도축장에서 나온 등급에 따라 정확하게 전국 시세로 소값을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도 크게 낮췄습니다. 축협 공판장에 출하하면 운반비와 해체 수수료, 경매 수수료 등으로 33만 원가량이 들지만 완주 한우조합은 9만 원밖에 받지 않습니다. 한 마리에 23~4만 원이 절약돼 1년에 20마리를 출하하면 470~80만 원을 더 버는 셈입니다. 최상급인 1등급 1플러스나 2플러스를 받으면
생산 장려금도 줘서 농민들이 고급육 생산에 더 힘을 쏟는 촉매자가 됐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소 등급보다는 그냥 많이 먹여서 크게 키우는 거 그 위주였지. 지금처럼 뭐 사양 관리를 해가지고 마블링이 좋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조합이 출범하기 전에 비해 소득은 20-30%나 늘었습니다. 판로가 안정되자 초보 축산인들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공직 생활을 마치고 5년 전부터 축산업에 뛰어든 고병엽 씨. 고 씨는 늦게 뛰어든 만큼 한우협회와 조합이 운영하는 각종 교육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 씨도 조합이 출범한 뒤 출하에 따른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모든 한우 농가들은 연중 시세가 가장 좋은 명절에 맞춰 집중적으로 소를 출하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때는 물량이 집중되면서 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완주 한우조합은 이에 따라 명절 전 2개월 동안에는 어느 때 소를 내도 2달치 평균 가격으로 소값을 정산해줘 농민들이 일정한 수익을 유지하면서도 원활하게 출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팔로라든가 그런 애로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소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 소를 기간 내에 소를 많이 키우고 살찌우고 또 등급 잘 나오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호 협동조합인 완주 한우협동조합은 지난 2012년 축산농가를 강타한 소값 폭락 사태를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소를 굶겨 죽이는 농민까지 나오는 상황에도 유통업자들은 여전히 돈을 벌고 소비자는 계속 비싼 소고기를 사 먹는 구조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생산자한테는 안정적으로 한우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이 정착이 된다고 보면은 그동안 속값이 어떤 진폭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갈등을 겪고 폐업하는 그런 악순환은 막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합니다. 조합의 성과는 2013년 고산 미소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산에 낸 직매장이 성공하면서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곳은 1층에서 원하는 등급과 부위의 소고기를 구입한 뒤 2층에서 식사를 하는 정육형 식당입니다. 평일 점심에도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시내 일반 식당에 비해 많게는 30-40% 이상 값이 싸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입니다. 전주에서 먹어봤는데 이쪽에 지금 소문이 나는 거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한우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일부러 온 거예요. 일부러 날 잡아서 온 거고. 처음 전주 시내나 근교도 아닌 고산에 식당을 낼 때만 해도 조합원들의 걱정이 컸지만 손님은 하루가 다르게 늘었습니다. 전주에서 멀리 이곳까지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대부분이고 휴가철이면 피서객들까지 줄을 잇습니다. 여기 와서 먹으면 바람도 세고 공기도 좋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어도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맛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하고도 그렇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모임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곳을 가끔 찾습니다.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좋은 소고기를 싸게 살 수 있는 유통체계가 갖춰지자 직매장을 처음 낼 때 2억 5천만 원을 목표로 잡았던 월 매출은 2년도 안 돼 벌써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해서 완주 지역 기업체에 대한 판촉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직매장의 성공에 40여 명으로 출발했던 조합원도 180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완주에서 사육되는 한우는 대략 3만 마리, 한 해 8천 마리가량이 출하되는데 5천 마리는 축협 공판장, 2천 마리는 아이쿱 생협 등에 출하되고 이 직매장 한 곳에서 1,000마리가 소비됩니다. 하루 평균 3마리꼴입니다.
조합은 그동안 목표로 삼아온 수도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이달 안에 경기도 화성에 두 번째 직매장을 낼 예정입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우리 완주 지역의 한우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 반절 50% 이상은 저희들이 판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꿈은 꿔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좀 추구하고 있는 화성점, 준비하고 있는 화성점 잘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그래도 월 한 1,500도 이상, 아니 연 1,500도 이상은 저희들이 지금 판매를 맡을 수 있지 않겠냐. 또 올해 안에 고산에 자체 육가공센터를 세워 축협해주는 가공 비용을 아끼고 육질도 더 고급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럴 경우 도축을 제외한 가공과 유통, 마케팅을 모두 조합이 처리하는 구조가 돼 시너지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봄 정식을 한 멜론이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표면에 생긴 갈라짐이 아물면 멜론 특유의 그물무늬가 됩니다. 장기주 씨는 지난해 가을부터 해온 딸기 농사를 마친 뒤 후작으로 멜론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 굉장히 단기작이에요. 딱 100일이면 수확할 수 있는 멜론이기 때문에 소득 면에서 가장 내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작물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저는 멜론을 많이 합니다. 장 씨는 이 멜론을 남원시 조합 공동 사업법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 농가에서 생산해 공동 선별장에 보내면 선별사들의 작업을 거쳐 춘향 애인이라는 남원 공동 브랜드를 달고 전국 각지로 유통됩니다. 전에는 남원 원협을 통해 출하했지만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남원 전역의 물건을 일괄적으로 판매하다 보니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커졌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개인 농협에서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팔고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종합마트에서 딱 해서 종합을 해가지고 물량 확보해서 가격을 잘 바꿨다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공동법인. 됐습니까? 초록빛 줄기 사이로 비닐봉지에 쌓인 애호박이 달려 있습니다. 비닐봉지에 싸두면 똑같은 크기의 규격품이 생산됩니다. 이곳에서 애호박과 오이를 생산하는 하종호 씨. 광주 도매시장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 하 씨는 공동 브랜드가 도입된 뒤 농가의 소득이 1-20% 이상 늘었다고 말합니다. 대도시 도매시장에서는 한철에만 출하를 하는 농가는 좋은 값을 받기 어려운데 공동 브랜드를 쓰는 다른 농가들이 계속해서 생산을 하면 자신도 연중 출하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동 브랜드로 꾸준히 연중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상한선 내지는 한 70-80% 이상의 가격을 꾸준히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쓸려가는 거죠. 묻혀가는 거죠. 그래서 공동 브랜드를 하면은 농가들이 내가 연중에 1개월을 생산하든 10개월을 생산하든 연중 생산하는 것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공동 브랜드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뭉쳐서 물건을 내기 때문에 일단 파워가 있잖아요. 공판장에서는 많이 오는 물량이 많은 쪽은 신경 안 쓸 수, 더 써가지고 물건을 더 줄 수 있으니까 이게 가격 면에서 좀 개인적으로 내는 것보다 좀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정부는 3년 전부터 시군 단위 공동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 공동 사업법인 설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이미 군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조합 공동 사업법인은 남원, 춘향골, 지리산, 운봉농협과 남원 원협 등 5군데 협동조합이 각각 2억 원을 출자해서 2013년도에 출범했습니다. 첫 해 600억의 매출을 올렸고 지난해는 725억 원, 올해는 8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는 물론 전국 시군 가운데 1위입니다. 남원시의 성공에는 어떤 비결이 있을까? 먼저 고랭지와 평야지를 연계해 유통의 경쟁력을 대폭 높인 겁니다. 예컨대 포도의 경우 주생 금지 같은 평야지에서는 7월 중순에 시작해 8월 중순까지 나고
운봉 인월과 같은 고랭지에서는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출하됩니다. 전에는 지역별 농협이 제각기 한 달씩 포도를 출하했다면 지금은 조합 공동법인을 통해 2달 동안 포도를 납품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진 겁니다. 저희가 한 달 정도의 팽화지에서 나온 걸로 끊기는 게 아니라 고랭지까지 연계해서 2개월, 예전에 한 달 했던 걸 2개월까지 연장해서 우리 남은 농산물을 팔아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그거에 따른 거래처를 연계해서 쭉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가 소득도 증대되고 과거에는 장수사과나 성주참외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장목이 없다는 게 큰 고민거리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장점이 됐습니다. 대형마트와 거래를 하려면 한 장목의 생산 규모가 적어도 50억 이상은 돼야 하는데 남원은 이런 중간 규모의 장목이 파프리카, 딸기, 상추 등 8개 이상 됩니다. 한철 한 품목을 거래하고 끝이 아니라 연중 다양한 품목을 계속 납품할 수 있다 보니 대형마트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합 공동사업법인은 농민들은 오로지 생산만 하고 법인이 공동 선별과 출하, 유통과 마케팅까지 나머지 과정을 모두 도맡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선별도 하고 유통까지 책임자다 보니까 이 백화점식의 농사를 지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 마케팅 조직을 통해서 출하를 하다 보니까 농가는 말 그대로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시장 개척이라든지 농산물을 제값받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선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합 마케팅 조직의 일임을 해버림으로써 남원시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출범한 뒤 대형마트 3사에 대한 납품 물량이 늘어난 건 물론 부산 경남권에 75개 매장을 둔 향토마트까지 새로운 유통망으로 개척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공동브랜드인 춘향에이는 올해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고품질 농산물 공동브랜드 부문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일부 장목의 수출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대형마트의 포도 생산량이 예년의 60% 수준으로 뚝 떨어지자 체리 같은 수입 과일의 영향이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고 보고 대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입니다. 개별 농가나 개별 조합이 아닌 조합 공동사업법인이다 보니 시장 개방의 문제도 보다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 농산물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도 우리가 좀 달리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신규 시장, 해외 시장 개척 쪽에 눈을 떠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포도를 수출을 했지만 올해는 그 물량을 작년도에 테스트해 본 결과 충분히 가능성이나 이거 열어뒀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그런 쪽으로 포지션을 맞춰가지고 분산을 시키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이 같은 공동 마케팅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410억 원을 시설하우스 등 생산 기반 안정화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과제가 있습니다. 공동 선별, 공동 출하의 경우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하다 보니 전체 이익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농민이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멜론 같은 일부 장목은 웃돈을 주는 중간 수집상들에게 밭대기로 물량을 넘기는 포전 거래가 훨씬 더 많기도 합니다. 조합 공동 마케팅은 중간 상인들의 입김을 배제해서 농산물 제값받기를 구조화하기 위한 거지만 여전히 눈앞에 이익만을 쫓는 농민들이 큰 고민거리입니다. 남원시는 이에 따라 조합 공동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해서 빠른 시일 안에 지역 농산물의 절반까지를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있는 것을 어떻게 팔아야 할지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처럼 주먹구구식의 사육과 재배, 개별 판매로는 경쟁력을 갖추는 건 그만두고
한순간에 더 이상 농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적정한 값에 지속적으로 생산품을 팔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는 일은 어쩌면 단순히 생산량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직매장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이끌어내고 있는 완주한우 협동조합. 지역의 장점을 극대화한 판로 확보와 통합 마케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남원의 사례가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입 개방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여전히 우리 농업의 위기를 말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유통구조 개혁과 공동 마케팅에 부자 농업 또 부자 농촌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